인문학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그래서 책을 통해서 우리 독자들이 나와 다름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죠. 그럴 때 그 작가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부 수용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죠. 근데 독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체적으로 해석하는 법을 길러가게 됩니다. 독서를 통해 타자와의 만남, 타자와의 그 치열한 생각의 전투를 통해 독자는 생각하는 법을 기르게 되는 것이죠. 또한 타자의 주장이 너무나 강력하고 굉장히 감동적이어서 나에게 전적으로 수용되면 카프카가 말하듯이 책은 도끼가 될 수 있습니다. 니체의 표현에 의하면 망치가 되지요. 도끼나 망치와 같은 책을 만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렇듯 올바른 인문학 독서 행위는 편견과 아집이라는 거대한 감옥을 쪼개고요. 쪼개기만 하지 않고 새로운 집도 짓도록 도와줍니다. 오늘날 사회는 빙산의 바다와 같이 안정을 주던 모든 기반이 녹고 있지요. 코로나 같은 사태가 발발할지 그 누구도 몰랐잖아요. 너무 많은 변수, 너무 많이 변하는 시대, 오존층 파괴로 이렇게 생태계에 대단한 위협이 오게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잖아요. 기름 자동차가 전기당 자동차로 바뀌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너무 변하는 이 시대에 예전의 분석적 사고만으로는 안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문학을 통해 배우는 상상력과 통찰력, 그 세계를 개척하는 큰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인문학이 주는 그 상상력과 통찰력은 우리가 여지까지 살아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인사이트, 통찰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인문학이 밥을 먹여줄까? 밥에 대한 관심은 영원히 지속되는 부분이죠. 그 누구도 예외될 수 없는 영역이고요. 그죠? 인문학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은 대학 강단이나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향유되었습니다. 인문학이 우리 시대의 거리로 뛰어나게 된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인문학의 실용성이 뚜렷하게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밥 먹여주니 인문학 한다고 공부 뭐 돈이 돼? 라는 말처럼 무서운 말도 없죠. 밥은 생존의 키워드 영순이고 어른이고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업체에 인문학의 필요성을 제시하면 야 인문학이 밥 먹여주냐 하면서 인문학을 경시했습니다. 근데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죽어라 뛰어라 굴뚝산업이 돌아갈 지경인데 인문학 운운하면 배부른 사람처럼 여겨졌어요. 그러나 시간 지나고 보니까 인문학은 정말 밥을 먹여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대 불고 있는 인문학의 열풍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지요. 21세기 아이콘의 현대 가장 창조적인 기업가로 인정받는 애플사의 CEO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말했지요. 애플의 창의적인 IT 제품은 애플의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는 실제로 대학에서 굉장히 많은 인문학 강의를 도강했던 학생으로도 참 유명한데요. 내가 아이패드 같은 것을 개발하게 된 창조적인 원천은 리드 재학 시절의 고전 읽기 100권 프로그램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영감을 받았던 것은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브레이크의 순수를 꿈꾸며 라는 시의 한 구절이라고 하는데요. 하늘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이 대목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페이스북 창시자인 마크 저커버드도 인문학 열풍에 군부를 지폈는데요. 여러 가지 그의 화려한 스펙과 더불어서 그는 20세기의 가장 젊은 나이에 20세의 젊은 나이에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연결한다라는 상상력으로 페이스북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 이런 사고를 가질 수 있었던 바탕에는 인문학에서 나오는 상상력과 통찰력 때문이었는데요.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두 가지 취미가 있는데 첫째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고 둘째는 그리스 라틴 고전을 원전으로 읽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예로 비춰볼 때 현대 글로벌 사회에서 인간을 더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창조적 사고를 해야 물건도 더 잘 만들고 팔린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문학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인문학을 통해서 물건도 잘 판다? 이건 인문학의 물신화가 아니야? 라는 비판도 빚고 있는데요. 꼭 그렇다라고만 볼 수는 없겠죠. 인문학이 비단 잘 팔리는 제품을 만드는 것에만 사용된 것은 아니니까요.
우리는 삶의 막다른 골목까지 밀려갔던 노숙인들이 인문학을 배우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무엇보다 인문학에 대한 관심은 사람들은 본질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였는데요. 이것은 신학과 인문학 모두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예화 중에서도 책에서 읽었던 건데, 미국 시카고 대학의 이야기인데요. 그 시카고 대학이 삼류 대학이었었는데, 그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100권의 고전을 읽으라고 총장이 얘기하고부터 학생들이 인생에서 굉장한 멘토를 발견하고 책 속에 있는 인물로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과정이 그 예화에 담겨 있고, 시카고 대학이 삼류대에서 인류대학으로 점핑하는 그런 기준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인문학을 학생들이 읽으면서 접하면서부터였다라고 해요. 이와 같이 인문학의 장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그저 순수 학문에 대한 열정, 사랑, 열린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으로서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 오늘 얘기해드린 것의 결론은 인문학은 밥을 먹여준다.